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한 번 내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가게는 계속 간단 말이에요. 저 레스토랑 오픈한 지 7년 됐는데 7년 전에 왔던 손님은 아직도 계속 오십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의 평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평균 연봉이 5만 불, 4만 5천 불인가? 그러니까 정말 못 하시는 분들이 6, 7천만 원 버는 거예요.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몇 억대에서 몇십억대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기념 영상, 축하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죠.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요즘 미국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잖아요. 지금 조지 플로이드 씨 이 사건 때문에 많은 또 주에서 또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폭력 시위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잠잠해진 느낌이긴 해요. 이제는 조금, 잘못된 것을 바꾸자고 하는 시위니까 조금 평화적인 시위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게, 정말 미국에 맨몸으로 와서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 5가지, 6가지 정도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오늘도 변함없이 빨리를 개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미국에 넘어온다면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분이 될 수도 있고, CPA, 회계사분들도 될 수가 있고, 세무사분들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전문적인 직업이라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넘어오셔서 의사고시를 패스를 하면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내가 좀 전문직에 대해서는 따로 섹션을 만들어서 다음에 한번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직종이 아닌 또 여기 유학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학위를 따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기업을 들어간다거나 회사 생활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저같이 한국에서 영어도 똑바로 안 된 상태에서 한 30대 가까이 돼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넘어왔지만 미국에 또 넘어오셔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뭔가 내가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 그런데 내가 영어도 잘 되지 않고 내가 정말 내 몸뚱이 하나 믿고 여기서 한번 일으켜 봐야겠다. 뭔가 목표를 이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한 직업을 내가 한 5가지, 6가지 한번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청소업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직업의 귀천이 한국 조금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도 직업의 귀천이 조금 있긴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미국은 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갖고 있다는 그런 것만 있으면 이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크게 둔다거나 그런 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청소업을 처음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하우스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 청소를 시키시는 분들을 도우미 분들도 쓰실 거고 청소업체를 쓰시기도 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이 워낙에 다들 커요. 다들 하우스에서 많이 생활을 하고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우스에서 많이들 생활하기 때문에 집이 워낙에 커가지고 혼자서 청소를 하기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청소업체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메이드 서비스라고 해요. 가정부 서비스는 아닌데 가정부는 가정부 하시는 분은 음식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와가지고 정리하고 청소해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분들이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하우스 같은 개념에서는 보통 한 애리조나 기준입니다. 한 130불에서 250불까지 가격도 좀 천지 차이긴 해요. 잘만 알아보면 이렇게 싸게 알아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또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15만원에서 25만원, 30만원까지도 가는 거잖아요. 보통 제가 보면 한 2-3분 오셔가지고 청소를 한 1시간 반에서 빨리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반에도 하고 2시간 반,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건만 있겠어요? 여러 건이 있죠. 그런데 왜 그분들이 이제 돈을 잘 버냐면 이제 보통 이제 캐시 장사고 다들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세금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좀 혜택도 있고 이게 보통 한 업체에 이제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청소를 한번 시킨 분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가끔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한 번 쓰면, 한 달에 한 번 쓴다고 치면 계속 매달마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고객이 쌓이고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가정이겠냐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며칠 날 좀 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바빠서 이번에 못 가요. 다음에 올게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돈이 상당히 많이 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멕시코 계통분들이 상당히 다 잡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보면 정말 가격을 후려쳐요. 보통 큰 회사 같은 데에서 한 200불 하는 거, 나는 130불에 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이곳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맨몸으로 한번 하겠다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식당에서 좀 일하시든 서빙이 됐든 키친에서 일하시게 됐든 그런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제가 전제가 뭐냐면, 식당에서 서빙을 하시고 뭐 키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평생 그거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없거든요. 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기 자영업을 하려고, 자기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셔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인분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생각은 해요. 너무나도 한인분들이 많으신 데에는 그 경쟁률도 치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애리조나나 또 다른 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한인분들이 좀 적당히 계시고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라면 그곳에 가셔가지고 잡을 구할 때도 이렇게 한인분들이 운영하시는 곳 가면 잡도 조금 남들보다 빨리 얻을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식당 일을 하면서 자기가 또 키친 일을 하면서 일도 또 배울 수가 있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한국 분들은 또 워낙에 또 머리도 좋으시고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바로 또 프로모션이 돼요. 승진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입도 짤짤하게 벌으실 수가 있고,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자기가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하시면서. 내가 이런 자영업을 한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내가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 거나, 손님을 다루는 방법이나,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이뤄가는 거구나, 이런 것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자기가 자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인데 그런 일을 안 해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상황이 이러지도 모르는데 그냥 남들 보기에는 뭐 차려놓으면 다 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아시잖아요. 자영업이라는 게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보다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미국이 성공할 확률이 한국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것은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거기는 진짜로 100에 하나, 100에 둘 정도 되나요? 성공할 확률이?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10개 차례면 2개, 3개는 성공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이제 미천인 셈인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그러면 자영업이 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두 번째에서 자기가 이제 공부도 하고 미리 또 준비도 하고 일을 하시면서 돈도 좀 모아가지고 내가 좀 시드머니가 모였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자영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자영업을 이제 오픈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추천해드리고 싶을 수 있는 게 자영업이에요. 제 몸으로 뛸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 그 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정말 음식이 완전 맛없거나 완전히 서비스가 정말 뭐 개판이거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식당에서 경험도 쌓으셨고 어느 정도 있다면, 이렇게 내가 음식도 연구를 해서 음식은 어느 정도 레벨은 올라와 있고, 서비스는 내 가게니까 얼마나 막 열정적으로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겠어요. 단골도 모아야 하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단골들이 하나둘씩 쌓이면 미국 사람들은 내가 일주일에 꼭 한 번씩 가야 하는 레스토랑, 내가 먹어야 하는 식당, 아니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뭐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침에 가서 맨날 커피 드시고,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아침마다 가서 뭐 토스트 같은 거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일하러 가기 전에 막 그렇게 일상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당도 미국 사람들은 한 번 갔던데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간다거나 한 달에 한 번 간다거나 뭔 일이 있더라도 꼭 한 번씩은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창기에 열심히 일을 해서 음식만만 조금 받쳐준다면, 그리고 단골들만 쌓일 수 있다면 그 단골들이 정말로 2년, 3년, 4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4년, 5년 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골들이 쌓이니까 그냥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니까요. 그러면 초창기에 자영업하기 힘들지 않냐? 힘들죠.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서 한인분들 좀 조그맣게 차려놓은 가게들은 설거지 하는 사람 한 명 두고, 서버 한 명 두고, 어떨 때는 그냥 주인분께서 서빙하세요. 자기 와이프분이 서빙하시고, 남편분이 음식하시고, 이런 식으로 인건비도 아껴가지고 막 버티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 단골이 쌓일 때까지. 그러다 단골이 쌓이고 나면 이제 바빠지니까 사람도 그때 하나하나 더 쓰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비즈니스를 이렇게 빌드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보다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한번 내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가게는 계속 간단 말이에요. 저 레스토랑 오픈한 지 7년 됐는데 7년 전에 왔던 손님은 아직도 계속 오십니다. 아직도 JT 제가 막 사기 같은 거 한 병씩 공짜로 줘요. 그리고 막 뭐 만두 같은 거 하나씩 서비스로 주고, 그럼 좋아해요. 자기 친구들한테 내가 여기 사장 아는데 JT야. 내 친구 누구야. 소개시켜주고 막 그런 거 좋아해요. 막 자기 알아주고 막 하는 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영업도 상당히 할만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냐? 제가 부동산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좀 애리조나 기준이긴 한데, 뭐냐면 미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그쪽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워낙에 크고, 뭐 뉴욕이 됐든 LA가 됐든 막 개발이 정말 많이 이미 이루어진 곳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아파트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고요. 하우스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핸디맨이시라든가 건축업 하시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괜찮겠죠. 이제 그것은 이제 번외편이고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은 당연히 바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뭐 이제 하우스도 막 짓고 있고, 애리조나만 기준으로 보자면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하우스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내가 아파트에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를 렌트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냥 매달로 이제 사는 렌트로 들어가는, 월세로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한테 연결을 해서 그렇게 아파트 위치를 찾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하시는 그분이 또 인센티브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좀 받아 먹으시는 거죠. 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파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아마 받아 가시겠죠. 또 이제 하우스도 렌트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렌트도 소개시켜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런 커미션이나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이, 여기서 부동산 중개업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러면 네가 얼마나 똑바로 알길래 그러냐. 제가 사실은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땄어요.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을 땄습니다.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 Real Estate Agent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이제 라이센스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Real Estate Agent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Real Estate 이제 브로커가 하나 있는데, 에이전트라고 하니까 무슨 뭐 FBI 에이전트 이런 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집을 사고 싶어. 그러면 그 집을 사고 싶으면 자기가 어느 가격대에 어느 지역에 집을 사고 싶어. 그러면 제가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또 다른 거 더 설명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 에이전트란 라이센스가 있고, 에이전트 생활을 3년 동안 실무로 뛰었을 때 브로커란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브로커라고 하니까 뭐 막 나쁜 사람 같네요. 그게 아니라요. 에이전트를 3년 동안 하고 나면 브로커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데, 그 브로커 자격증을 따면 자기 브로커 그 회사, 자기 자격증, 그 브로커 라이센스 밑에 에이전트들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 에이전트 자격증을 따면 저 혼자서 일할 수는 없고요. 그 브로커, 그 사람의 이름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밑으로 들어가야 내가 그 다음부터 뭐 사람들한테 하우스도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커미션을 먹을 수 있는 일을 실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브로커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중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로 이런 에이전트를 3년 동안 해야만이 이런 또 브로커를 딸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브로커를 따게 되면 자기 브로커 회사를 하나 차려서 자기 에이전트들을 자기가 고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전트 분들은 자기들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다니면서 그 커미션을 먹으면 그 커미션에 관련된 또 커미션을 브로커 입장에서는 제가 또 먹는 거예요. 이게 조금 설명하자면 복잡하긴 한데 이제 그건 주제를 좀 넘어선 얘기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에이전트 자격증을 땄습니다. 실제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에이전트 이런 부동산 중개업을 실제로 내가 하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마음에 이런 좀 중개업을 한번 해볼까, 나도 이걸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해가지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게 자격증 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90시간, 우선 학교에 그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등록을 하면 90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학비가 한 800불, 900불 됐던 것 같아요. 90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자기가 뭐 백그라운드 책도 하고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또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합격을 하면 이제 주에서 라이센스를 이제 줄 수 있는 주에서 주최하는 그 테스트 시험을 합격을 하면 2개의 테스트를 합격을 하면 이제 라이센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중개업, 리얼 이스테이트 에이전트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 시험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이메일이나 댓글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한국하고 비슷해요. 자격증 시험은 막 어쩔 때 모르면 그냥 답만 외워도 돼요. 답만 외워도 막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나왔는데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이 보기에 답이 사지선다형인데 사지선다형에 뭔가 아는 단어가 나와. 근데 내가 전에 답만 외웠던 그 답에 이 답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체크하면 맞을 확률이 50%, 60%는 돼요. 그래서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제가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리조나가 어마어마하게 또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미국의 주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아직도 집들을 지어대고 있고 엄청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으로 상당히 성공할 확률도 높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의 평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평균 연봉이 5만 불, 4만 5천 불인가? 그러니까 정말 못하시는 분들이 6, 7천만 원 버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몇 억대에서 몇십억대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하우스가 몇십억짜리 집도 있잖아요. 그거 참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버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우버를 이용합니다. 한국은 아직 우버 서비스가 못 들어왔죠. 카카오 택시나 뭐 택시 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심해가지고 미국은 택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그리고 택시 한번 부르려고 하면 오지도 않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버가 너무 편리하고 가격도 너무 또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우버를 많이 이용을 해요.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우버 아니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차 없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버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인데 그게 또 뭐냐면 실제로 우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잡을 뛰고 있어요. 낮에 다른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녁 때 또 우버로 두 번째 잡으로 뛰어서 돈을 막 엄청나게 자꾸 세이브하고 모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뭐냐면 정말 내가 미국에 와서 내 몸뚱아리 하나 믿고 내가 뭔가 여기서 이뤄내야겠다, 성공해야겠다. 그럼 돈을 모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남들 노는 시간에 놀지 말고 돈도 모으고 남들 쉬는 시간에 조금 더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려고 안 한다니까요. 한 5일만 일하고 난 이틀 무조건 쉬어야 돼. 그리고 나는 뭐 8시간, 10시간만 일하고 또 쉬어야 돼. 막 그런 주의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만약에 제가 뭐 식당에서 좀 일을 한다. 낮에 일을 한다. 그럼 밤에는 우버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낮에는 막 밤에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 그럼 낮에는 우버 뛰는 거죠. 그래서 한 2, 3년, 3, 4년, 뭐 4, 5년 진짜 열심히 돈 모으셔서 시드머니 만든 다음에 그걸로 자영업을 하시든 뭔가 꿈을 이루는데 달려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의 좀 기회의 땅이라는 게 거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미국 사람들이 일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한국 분들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막 맘만 먹고 하면 큰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 분들은 상당히 한국 분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한국 분들이 많은 지역에 가시고 하면 아마 거기서 자영업 하시기도 힘드실 거예요. 얼마나 더 경쟁이 치열해요.
뭐 뉴욕 막 이런 데 있잖아요. 한인타운 막 몰려있어갖고 뭐 LA도 있고 한국 분들 많으신 곳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요. 정말 내가 맨몸으로 성공해야겠다 하면 뭐 애리조나나 뭐 텍사스나 또 뭐 다른 주들 몇 개 있어요. 한국 분들이 많지 않고 조금 내가 가서 그래도 한국 분들이 조금 몇 분 계셔가지고 가서 좀 같이 일도 배우고 한국 식당에 가서 일도 좀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시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짜장면집이 하나가 있는데 짜장면집 하나를 서울에서 하는 거하고 짜장면집 딱 하나 있는 어디 저기 군 단위에 가는 거 하는 거하고 성공할 확률이 군 단위에 가는 게 더 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것은 뭐 몸으로 뛴다는 게 누가 힘든 일 하고 싶겠어요. 누가 어려운 일 하고 싶고 더운 날은 뭐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데서 편한 일 하고 싶고 남들처럼 뭐 오피스에 앉아갖고 편한 일 하고 싶고 전문직으로 남들 시간당 만약에 15불 받는다면 시간당 50불, 100불, 200불 이런 받는 직업 가지면 좋죠. 정말 그러면 좋죠.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문직을 가지고 돈 잘 벌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식당에서 일한다는 말씀을 우리 어머니한테 못 드렸어요. 왜냐면 이놈의 자식을 어렵게 키워놨고 미국까지 보내놨더니 식당에서 내가 이게 직업을 제가 하등시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아들이 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또 설거지도 하고 막 이런 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도 말씀을 안 드렸던 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거기서 힘들게 일을 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배워서 나와가지고 그게 큰 재산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의 귀천이라는 걸 갖지 않고 내가 정말 내 맨몸으로 내 몸 하나 믿고 내 젊음을 믿고 내가 한번 뛰어들어 봐야겠다 한다면 이 5가지 직업으로는 충분히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 이메일 그 정보란에 보면 제 이메일 주소도 나옵니다. 이메일로 뭐 문의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